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유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방송 영상을 통해서 전화상담 코너에서 어떤 한 저의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께서 유튜버를 시작하는데 어떤 카메라가 괜찮냐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어, 저도 이제 유튜브 입문을 조금씩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유튜브 시작을 하려면 어떤 카메라로 넘어가는 게 좋은가요? 유튜버 입문용 렌즈 교환식 베스트 10이고요. 제가 이 카메라를 10개를 고른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액정이 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수입을 액정이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마이크 단자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또렷하게 영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10개를 고른 것 중에서 중고 가격의 시세를 알려드릴 테니까 굳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핸드폰이 아니라 전문가용 영상처럼 유저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베스트 10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중고 바디 가격을 뽑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렌즈와 액세서리 가격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G7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나왔을 카메라고요. 실질적으로 FHD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고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메라 중에서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수입을 액정, 그리고 터치, 와이파이, FHD 영상 등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리고 초보자, 그리고 처음 유튜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돈 안 들이고 고급적인 영상을 뽑아주는 카메라인데요. 아무래도 브랜드가 조금 메이저 브랜드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큰 언급은 안 드리지만 30에서 3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 카메라가 몇 개 더 나오니까 그 이후에 제가 영상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파나소닉 G7이라는 카메라를 제가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캐논의 200D라는 카메라입니다. 200D라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100D의 후속 카메라인데요. 100D에서는 액정이 터치가 되긴 하였지만 액정이 수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듀얼 픽셀이라는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AF를 영상으로 찍을 때 상당히 버벅거리는 그런 안 좋은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200D라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 중고로 바디 가격으로 한 3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가격이면 상당히 훌륭하고 어느 정도 영상은 다 찍어낼 수 있다는 거. 로고가 지원하지 않긴 하지만 픽처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색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캐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상에 넣었고요. 세 번째로는 또다시 캐논의 800D라는 모델입니다. 200D 같은 경우는 800D와 다르게 포커스의 에어리어 수가 좀 더 작다는 단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200D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포커스가 45개의 포인트가 있고, 이거는 물론 DSLR, 그러니까 OVP에서만 지원을 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미러리스 방식, 그러니까 라이브 뷰에서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40에서 4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바디만. 그리고 액정, 와이파이, 수입을, 터치, 모니터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캐논 800D라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번째로는 유튜버 카메라, 입문용 유튜버 캐논이라고 하면 아마 이 카메라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캐논에서 예전 P&I 부스 때 연예인분들이랑 같이 홍보를 했던 제품이기도 한데 M5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DSLR 타입이 아니고요. 캐논의 미러리스 크롬용 M 바디의 일종인데요. 이 바디 같은 경우는 바디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안 좋아요. 모든 게 다 떨어지고, 그리고 기계적인 성능도 모든 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액정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EOS M 마운트를 사용하고, 터치, 그리고 와이파이 이런 동영상을 찍으시는, 그리고 유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 카메라가 나온 지 출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새거가 잘 나가는 카메라고요. 바디 가격으로는 40에서 4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로 따지면 800D나 200D 같은 게 소형 자동차, 그러니까 뭐 아반떼라든지 i30이라든지 이 정도 급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는 70D라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급 정도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도 4000분의 1밖에 지원하지 않던 카메라들이 8000분의 1이 지원하게 되고요. 마그네슘 바디고 조금 더 견고하고 연사도 빠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똑같긴 해요. 하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카메라, 그리고 좀 더 예쁜 카메라, 뽐내고 싶은 카메라,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카메라가 어떤 거냐고 하면 바로 70D입니다. 물론 80D, 90D가 나오긴 했지만 70D라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캐논 카메라에 듀얼 픽셀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듀얼 픽셀 CMOS라는 시스템이 뭐냐면 하나의 픽셀, 그러니까 CMOS에서 픽셀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AF 영역, 그리고 하나는 사진 찍는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하나 센서의 점들을 초점으로 잡아주는 처음 들어간 신기술인데요. 얘기했던 캐논 카메라들은 다 모든 게 듀얼 픽셀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F에 워블링이 없고요. AF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논 70D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45만원 정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다음 모델이 80D라는 카메라가 있고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제주도에 사시는 윤석준 님이 캐논에서 광고를 냈던 모델인데, 70D와 80D의 차이는 디직 차이와 그리고 2000만화소와 2400만화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조금 더 좋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D 같은 경우에는 6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카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GH4라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카메라 중에 GH,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서스 시스템에서 가장 고급적인 카메라인데요. GH5라는 모델이 있긴 하지만 GH4와 5의 차이는 바지 내 흔들림 보정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입니다. 4K 영상 되고요. 터치 되고, 무엇보다도 다운로드를 통해서 브이로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는 카메라고요. 영상 화질 또한 아주 준수합니다. 그리고 액정 수입을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7번째로 캐논 GH4라는 시스템을 했는데요. 파나소닉 시스템 그리고 올림푸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마이크로 포서스 시스템을 들어가는데 렌즈 자체가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렌즈 자체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근접거리 촬영을 상당히 잘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피, 그리고 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라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 올림푸스라는 카메라가 상당히 브이로그 카메라로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안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카메라들이 제가 다 스위블 액정을 맞추고 싶었고, 스위블 액정이 동영상, 영상을 찍는 그 카메라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넣고 싶었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소니 6400이라는 카메라인데 상당히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GH4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터리가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만 무사하다면 무한으로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소니에서도 이게 영상이 리미티드가 없이 계속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터치도 되고, 그리고 액정을 그래도 수입은 안 되지만 위로 올려서 볼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도 상당히 괜찮고요. 가격은 중고 가격은 한 70에서 75만원 정도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푸스 EM1 마크2인데요. 지금 EM1 마크3가 지금 다음 주면은 출시가 되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EM1 마크2를 쓰시다가 EM1 마크3로 바꾸는 바람에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한 80에서 90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데요. EM1 마크2 같은 경우에도 4K 그리고 시네마 4K로 237메가 비트레이트, 그리고 5축 흔들림, 최대 6.5축 흔들림 보정이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 방진방적 좋고요. 그리고 플랫 모드와 오로그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도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이거는 억지로 사실은 맞춰드린 건데요. 파나소닉 G9이라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올림푸스 EM1과 가격은 같고요. 사실 실질적인 기능도 EM1 마크2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가 좀 더 끌린다면, 그리고 파나소닉의 색감이 좋다면 파나소닉 G9, 이 카메라 같은 경우 특히 AF가 대박이에요. AF가 거의 우주 최강으로 잡히고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파나소닉 G9을 넣었고요. 지금 이 카메라는 유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카메라 중에 어떤 거를 구매하셔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꿈나무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액세서리 10가지를 제가 꼽아서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다음 영상이 또 기다려 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멋진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